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측 불가능한 폭풍 같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단단한 삶에 대한 드라마틱한 에세이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도 가장 쓰디쓴 한 페이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도 있기를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 개인의 경험을 넘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관계의 본질, 노년의 살,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 30년 차, 저는 57세, 남편은 67세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남편은 오랜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드디어 퇴직한 참이었습니다. 그의 퇴직은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온 세월, 오직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며 그동안 못다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소박하지만 평온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던 시절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날들을 행복하게 상상하곤 했습니다.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을 함께 걷고 동해 바다의 일출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제주도의 올레길을 손잡고 걷는 로맨틱한 상상들로 제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때로는 오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저의 노년은 그저 평화와 안락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남편의 행동에서 미묘하고도 불길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퇴직 후의 무료함 때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찾아오는 일시적인 공허함이나 적응의 문제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변화는 단순한 무료함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휴대폰이 이제는 항상 그의 손에 꽉 쥐어있거나 혹여 잠시라도 그가 자리를 비울 때면 마치 비밀 금고라도 되는 양능숙하게 잠금 기능을 걸고 숨겨졌습니다. 늦은 귀가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동창회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다 변명을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설명들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에 오히려 외부 활동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이 제게는 무척 이상하고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 전과 확연히 달라진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저를 대하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지고 차가워진 그의 태도, 저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이 저의 예민한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그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고 짙은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한없이 길어졌고,
결국 저는 이 끝없는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르는 진실을요. 어느 날 남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저는 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제 손끝은 가늘게 떨렸고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그저 저의 지쳐버린 마음이 만들어낸 헛된 망상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휴대폰 갤러리와 메시지 창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와의 수백 개에 달하는 애정, 어린 대화와 다정한 사진들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모든 것이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소중한 추억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귓가를 강타하는 듯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온몸을 뒤흔드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낯설게 울렸습니다. 여보, 이 여자는 대체 누구야? 남편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는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겁한 변명으로 가득 찬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잘 이해해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며 살아온 아내에게 고작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소리였던가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거세게 외쳤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이야? 당신이 몰랐던 내 모습은 대체 뭔데? 그 여자는 당신의 뭘 그리 대단하게 이해해줬다는 거야? 내 옆에선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당신의 어떤 모습을 그 여자는 이해해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애써 피하며 비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그 사람은 달라. 나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나를 보면 가슴이 뛴대. 나도 그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수많은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고 그의 좌절 앞에서는 묵묵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함께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5살이나 어린 여자에게 가슴이 뛴다는 말 한마디로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함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에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단 한순간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못 참아.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생각 좀 해봐. 우리 나이에 이혼이라니.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하고. 노년에 혼자 사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저는 냉소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그의 비겁함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문제야?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미 당신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끝났어. 남편은 결국 제 단호한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냉정하게 재산 분할을 정리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일궈온 모든 재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저희는 함께 살던 집과 예금의 절반을 제가 받고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한다며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담담하게 그를 마주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감정이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그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3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저만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온전히 저에게 집중하며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국내외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면서 제 인생을 다시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지만 현실의 무게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하며 제 삶의 의미를 차곡차곡 되찾아갔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가 샘솟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막막함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문득 찾아오는 고독감에 눈물을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 단단해지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물론 정신적인 독립까지 이뤄내면서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얼굴에는 잔잔하지만 확고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생기 넘치고 자신감 있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충만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한없이 초췌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만나고 싶다는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가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래된 카페 한쪽 구석에서 만난 전 남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10kg은 좋게 빠져 보였고
얼굴은 깊은 수심에 잠긴 듯 초췌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먼지 쌓인 오래된 기계처럼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그의 고백에 저는 놀라움보다는 묘한 허무함이 앞섰습니다. 사업한다고 계속 돈을 요구했어.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퇴직금까지 전부 털어넣었어. 제가 아는 한 그 사람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총 8천만 원을 줬는데 그 돈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예전에 단단했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당신을 배신했던 내가 정말 미쳤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저는 이미 냉정함을 되찾은 뒤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 때는 제가 당신을 이해 못해줬다고 했죠. 당신보다 25살 어린 그 여자가 당신의 뭘 그리 대단하게 보고 가슴이 뛰었겠어요? 젊은 여자가 노년의 남성에게 순수한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경우엔 그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했어요. 당신이 퇴직금 받고 돈이 있는 걸 알고 가슴이 뛰었겠지.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뿐이에요. 당신은 그저 그 여자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 말에 전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왜소해 보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는 한없이 작아진 목소리로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그 어떤 미련조차도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저에게 남겼고 그 상처는 결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어떤 미련도 동정심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사람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었고 그 장에는 더 이상 그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저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가장 현명한 길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한쪽의 헌신만을 요구하는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쓰디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인의 개인사를 넘어섭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보셨듯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건수가
2021년에 비해 무려 1.3배나 증가했고, 사이버 금융 사기의 경우 불과 4년 새 4배 급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6.4%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는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수법부터 검찰이나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무료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 과도한 구매 유도, 주택 수리 사기, 온라인을 통한 로맨스 스캠, 그리고 심지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까지 사기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의 경우도 결국 로맨스 스캠과 유사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순수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강해지는 노년층은 이러한 사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저의 전 남편 역시 퇴직 후 느꼈을 공허함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젊은 여자의 거짓, 관심과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교묘한 사기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무료로 무언가를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은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만 아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사기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후우나 스팸, 차단 앱 등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공하는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예방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해당 은행 고객센터와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그리고 경찰청 국번 없이 112에 즉시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년층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삶은 오롯이 저 자신의 노력과 현명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저는 현재의 제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만족합니다. 비록 배신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그 쓰디쓴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모든 분들도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결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